순자가 끝내 입을 열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사과를 했다고 말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순자의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순자에게 닿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는 영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영호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진료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옥순의 설명에 따르면 치과 진료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가 넘고 새벽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진료를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느냐는 의문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핵심은 영호의 불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더 글로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이 순자에게 정말 사과했는가? 그리고 그 사과에 진심이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방송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사과라고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사과라기보다 변명에 가까웠고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순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라기보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순자에게 제대로 사과했다면 이 논란의 중심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고, 방송을 보며 자신이 왜 그랬는지 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아침에 힘들어할 때 도와줄 걸 그랬나? 순자가 병원에 다녀왔을 때 괜찮냐는 말 한마디라도 할 걸 그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영숙은 순자가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방송 자막은 마치 영숙이 순자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은 제작진도 해명해야 할 지점입니다. 단순한 편집을 넘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고 문제를 만든 사람은 상황을 몰랐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면 그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영숙이 말하는 동안 순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듯했고 견디기 힘든 듯했습니다. 그 표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포장되고 있다고 느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사과였다면 영숙은 순자를 바라보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순자님,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을 때 외면해서 미안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말은 내가 이랬어야 했나 저랬어야 했나 하는 회고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사과하는 흐름에서 갑자기 광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광수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줬고 그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눈물은 광수를 향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한 눈물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옥순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순은 라이브에 나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9주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면 변명이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결국 개인의 입장을 말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본인이 어떤 단체의 대표도 아니고 정당의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은 앞으로 옥순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어떻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인가였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참견과 솔직함을 위장한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말은 순자를 직접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말하듯이 흘러갔습니다. 진짜 사과라면 순자를 바라보고 직접 말했어야 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둥글게 포장되었고 책임은 선명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순자는 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순자가 일부러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침묵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일까? 이날 순자의 반응을 보면 답은 후제 가까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직접 사과하지 않을까? 혹시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과했는데 자신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나는 솔로라는 특수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단톡 모임에도 나갔고 기수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자 출연자들의 단톡방 이름이 걸스토크였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미 그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방 이름으로 썼다는 것은 순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직도 경수와 만나느냐는 식의 질문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순자 입장에서는 그 질문에서 가벼움과 무례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자신을 투명 인간처럼 대하던 분위기가 다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첫 방송 날에는 상철의 집에서 출연자들이 함께 방송을 봤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술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희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렵게 자신이 서운했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 예민한 것 아니냐? 왜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순자에게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피해를 말한 사람이 오히려 분위기를 망친 사람처럼 취급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걸스토크 단톡방에서도 나왔습니다. 정희에게서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따로 연락을 받았고,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순자가 무조건 사과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느껴지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영숙과 옥순이었습니다. 화가 지날 무렵 두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논란이 커지고 뒷말과 왕따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붙던 시점이었습니다. 영숙의 첫 카톡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멘탈 괜찮니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과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순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인정이 아니라 내 상태가 괜찮냐고 묻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옥순의 첫 연락에는 오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오해한 것 같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해라는 말은 책임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네가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림창만 확인하고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카톡으로 사과할 시기는 지나 있었다고 더 느꼈던 것입니다. 사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첫 방송 뒤 바로 사과했어야 했고 순자가 서운함을 어렵게 꺼냈을 때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넘게 아무 말이 없다가 논란이 커진 뒤에야 연락이 왔다면은 피해자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연락한 것인지 아니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남기려 한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는 또 인스타그램을 닫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인들에게까지 찾아가 글을 남겨서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사과하는 대목에서는 그런 감정이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차갑게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의 아픔에는 흔들리지만 순자의 상처에는 왜 그렇게 선명하게 흔들리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남은 것입니다. 결국 이날 라이브는 사과의 자리라기보다 해명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고 왜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터넷상에서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이야기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은 순자가 끝까지 선을 지키려 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한편 순자와 경수는 현커라고 전해졌습니다. 예상 밖의 조합이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가장 뜻밖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옥수는 방송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고 했고, 떠돌던 임신설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리됐습니다. 영식과 정희 역시 현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찝찝하게 남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과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잘못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눈을 보고 직접 말해야 합니다. 순자가 원했던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늦지 않은 시간에 정확한 말로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 하지만 그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고 이날의 말들은 끝내 순자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더 불쌍하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먼저 분위기를 맞추고 상처를 설명하고 상대의 사과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구조가 반복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순자가 침묵하다가 결국 준비한 글을 꺼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자신만 예민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이브가 남긴 장면은 하나였습니다. 사과는 늦을수록 어려워지고 진심이 빠진 사과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됩니다.